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는 참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참을 인자 셋 이 말에 해당되는 분들은 감정 조절 장애 혹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차를 정지시켜 놓고 운전자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경우, 또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두들겨 패가지고 사상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을 들으실 필요가 있죠. 오래전에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태국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태국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답니다. 태국 사람이 내려서 담배를 권하면서 계속 이렇게 캄다운 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식으로 화를 냈답니다. 태국 사람이 계속 진정하라 그랬는데도 한국 사람이 계속 화를 내자 그 태국인이 총을 꺼내가지고 쏴서 죽였다 그래요. 태국 갱단이었답니다. 자, 이 한국 사람이 조금만 참았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일까지는 안 당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은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는 내 분노를 갖다, 내 감정을 너무 참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어기제 중에 억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제들을 방어기제로 하는데, 이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억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압은 누른다, 참는다, 삭힌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분노를 지나치게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물 위에 공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 공을 내가 손으로 눌렀어요. 누르면은 공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물 밑으로 내려간 공이 어떻게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누르면 누를수록 이것이 위로 튀어 올라오려고 합니다. 분노가 딱 그렇습니다. 분노는 그냥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를 누르면 누를수록 분노는 솟구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갖다가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군가, 소위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원래 착하고 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갖다가 누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하다, 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이성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껄렁껄렁한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한 사람들은, 화를 참다가 그 화가 터진 사람들은 이성을 마비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일본 중학교에 3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토막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 사건인데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문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온순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는가? 나중에 경찰들의 수사한 바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모욕감을 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참다가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화가 폭발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다시 토막을 내서 냉동고에 넣었다가 한 달 만에 경찰에
발각이 되는 그런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나중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갖다 너무 억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분노 감정은 해소를 해야지 억압을 해서는 이게 쉽사리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분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자기 보호 기능이 있고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분노는 사람이 살아갔는데 생동감을 주기도 합니다. 생동감. 자, 화를 잘 참는 사람들은 꼭 똥마른 강아지 같이 삽니다. 잘 웃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을 갖다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늘 얼굴이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생동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잘 살리는 사람들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횟집에 가면은 생선값이 다르죠. 죽은 회하고 화로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화로가 비싼 이유는 뭘까요? 죽어있는 고기에 비해서 화로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는 것은 사람이건 물고기건 동물이건 다 그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과 사람이 지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부부관계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개하고 닭이 사는 거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는 감정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할 때가 있어야 되고, 표출한 감정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그것이 사람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미운에 고운에 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억압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분노는 없애야 될 대상도 아닌 우리가 인생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데 필수한 필수 영양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분노를 대하신다면 좀 더 분노를 다루기가 편해지지 않으실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